어머니, 민준이가 또 열이 나는데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대답이 달랐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6년간 아이가 아플 때만 시댁을 찾던 며느리, 친정에는 억 단위 돈까지 지원하면서 시아버지 수술비에는 시큰둥했던 그녀가 마침내 받게 된 충격적인 거절. 그동안 아픈 민준이만 몇 번을 맡았는데 건강할 때는 언제 한번 얼굴 보여준 적 있었니? 우리가 돌봄 센터냐? 평생 참고 살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터뜨린 이 한마디가 며느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 가족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또 열이 나는데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죠. 알겠다. 어서 데려와라. 정숙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32살 수지는 결혼한 지 6년이 된 직장맘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며 부장 승진을 목표로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연봉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녀에게는 커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남편 민호는 35살로 무역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달의 절반은 해외에 있을 정도였죠. 두 사람 사이에는 5살 아들 민준이가 있었어요.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실에서 한 달을 보내야 했고, 그 후로도 감기만 걸려도 쉽게 낫지 않았어요. 작은 바이러스에도 금세 열이 올라 응급실을 들락날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소아과 의사도 민준이 얼굴을 다 외울 정도였죠. 선생님, 또 왔네요. 의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민준이를 진찰했어요. 이번에는 어디가 아프니? 민준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이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시댁에는 62살 시어머니 정숙과 65살 시아버지 재석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생 세 자녀를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했던 베테랑 주부였어요. 큰아들이 미국에 살고 둘째 딸은 부산에 살아서 막내 아들 민호 가족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재석은 공무원으로 30년간 일하다가 은퇴한 과묵한 성격이지만 손자를 무척 아끼는 할아버지였어요. 수진이 민준이를 데려오자 정숙은 즉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체온을 확인했어요. 많이 뜨겁구나. 해열제는 먹였니? 네, 1시간 전에 먹였어요. 수진의 대답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잘 돌볼 테니 회사 가거라.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신제품 런칭 전략을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고, 이 발표가 성공하면 부장 승진이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정숙은 육아 경험이 풍부하니까 아픈 아이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도 좋다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아픈 건 안타깝지만 매번 아픈 아이만 떠맡는 것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날도 민준이는 밤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봤어요.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해열제 시간을 체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민준이가 경기를 일으킬 뻔해서 응급실까지 갈 뻔했어요. 재석도 잠을 설치며 아내를 도왔죠.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손자인데 당연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민준이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정숙은 눈이 충혈된 채로 죽을 끓여 민준이에게 먹였습니다. 수지는 출근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어때요? 많이 나아졌다. 걱정 말고 회사 가거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수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발표 잘하고 올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에게는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민준이가 장염에 걸려 계속 토하고 설사를 하며 보채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당황해서 또다시 시댁에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민준이가 장염에 걸린 것 같아요. 계속 토하고 설사해서 탈수 증상까지 있는 것 같고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남편은 중국 출장 중이고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맡겨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손자가 아픈데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탈수 증상까지 있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알겠다. 어서 데려와라. 내가 바로 병원에 데려갈게. 수지는 안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가 성공하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민준이 부탁드릴게요. 수지는 민준이를 시댁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수진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였고, 성공하면 특별 보너스 500만 원과 함께 승진이 확정될 예정이었거든요. 수지는 회의에 몰두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 맡겼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즉시 민준이를 소아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있으니 입원해서 수액을 맞춰야 한다고 했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몇 일간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입원까지 해야 하다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약해져서 집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정숙은 민준이를 안고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지만 손자를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아이는 계속 보채며 울었고 정숙은 등이 아파왔지만 참았어요. 간병용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재석이 저녁에 와서 교대해 주려 했지만 정숙은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손자가 할머니만 찾으니까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민준이가 잠깐 깨어서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 여기 있어. 우리 민준이. 정숙은 아픈 손자를 달래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지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성공을 축하했어요. 과장님, 오늘 발표 정말 대박이었어요. 부장님도 엄청 만족해 하시던데요. 수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요,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당연히 잘 되어야죠.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수지는 병원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민준이 어때요? 정말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입원했어. 탈수가 심해서 수액 맞고 있고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대. 수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입원까지 했다니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정숙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식 냄새까지 나는 며느리를 보니 더욱 서운했습니다. 또 다른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폐렴 초기 증상을 보인 것이었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 힘들어했거든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이번에도 선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기침도 심하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지금이 승진 심사 마지막 주라서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임원진 면접까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정숙은 이번에는 심각하게 망설였습니다. 폐렴은 감기나 장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거든요. 수진아, 폐렴은 정말 위험한 병이야. 나이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수지는 다급해졌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이번 승진만 되면 정말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연봉도 1억 가까이 될 테고 그러면 베이비시터도 쓸 수 있고요. 단 며칠만 도와주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손자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알겠다, 데려와라.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연락하겠다.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승진만 되면 정말 보답할게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승진이 되면 정말 여유가 생길까요? 아니면 더 바빠질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민준이의 기침이 밤새 계속됐고 열도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숨쉬는 소리도 이상했어요. 정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1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기침 소리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재석도 함께 밤을 샜죠. 여보,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새벽 4시경 민준이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정숙은 급히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렴이 많네요.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임원진 면접이라고 했으니까요. 정숙은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석도 회사를 쉬고 와서 아내를 도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자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민준이 응급실에 왔는데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 수진은 면접이 끝난 후였는데 전화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환자실이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내 면접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하지만 이제 와야 할 것 같아.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면접은 정말 잘 봤는데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린 것이 한계였어요.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는 어때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많이 나아졌어.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한대. 수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취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 면접은 정말 잘 봤어요. 아마 승진 확정일 거예요. 한편 민준이가 건강할 때 수진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정숙은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둘째 딸은 부산에 있어서 막내 가족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었어요. 수진아, 추석 전날에 와서 차례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혼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학원에서 추석 특별 강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아이 교육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정숙은 의아했어요. 명절 전날에 학원 수업이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수업도 없었어요. 수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시댁 음식은 입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날 정숙은 혼자서 온갖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이는 일을 70세가 다 되어가는 몸으로 해내야 했어요. 재석이 도와주려 했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까지 부엌에서 일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어올랐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시아버지 재석의 칠순 생신날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정숙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를 축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아버지 칠순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야 하지 않겠니?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온다고 하는데 너희도 꼭 와야 해. 하지만 수진은 또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워크숍이 잡혔어요. 승진 앞두고 있는 시기라 빠질 수가 없어요. 다음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정숙은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석도 깊이 실망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자신의 칠순 생신에 오지 않는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생신잔치는 썰렁하게 끝났어요. 큰아들 가족만 참석한 자리에서 재석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린이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숙은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민준이와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어린이날인데 민준이랑 함께 놀이공원이나 가지 않을래? 할머니가 쏠게.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범퍼카 타고 싶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싶고요. 하지만 수지는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성도 기르고 좋으니까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는 아픈 민준이를 시댁에 맡기면서 정작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날에는 오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어요. 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손자만 돌봐달라고 하고 건강하고 즐거울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웃집에 사는 영자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68살로 정숙과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절친한 사이였어요. 정숙아,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니?
아이 아플 때만 찾고 평소에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손자가 아픈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요. 며느리도 생활이 있으니까 이해해야죠. 영자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며느리는 더 당연하게 여길 거야. 너도 사람이고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은 친정일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회사도 한 달간 휴직을 내고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병까지 자처하며 친정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어요. 민호도 처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병원비며 간병비며 모든 것을 지원했죠. 처가 형제들과도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댁 일에는 완전히 소홀했습니다. 그 와중에 민준이가 또 독감에 걸렸어요. 고열과 함께 온몸이 아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친정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열도 높고 온몸을 아파해요. 그런데 지금 친정 어머니 상태가 정말 위중해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감기에도 아픈 민준이를 떠넘기면서 정작 자신이 친정일로 바쁠 때는 시댁을 완전히 외면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깊이 실망했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안타깝지만 민준이도 내 아들 아니야? 독감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야. 수진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 지금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그냥 독감이잖아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극에 달했어요. 민호도 아내의 편만 들었어요. 어머니, 처가 어머니가 정말 위중하셔서 수진이가 곁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준이는 저희가 어떻게든 돌볼 테니까 며칠만 도와주세요. 정숙은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댁 일에는 왜 이렇게 소홀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석도 아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친정일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도 가족 아니냐? 아픈 민준이를 계속 우리만 돌보라는 거냐? 우리도 나이가 있어. 민호는 난처해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정말 급박해서 그래요. 처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재석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너희가 아플 때는 누가 돌봐줄 거냐? 그날부터 정숙은 혼자서 독감에 걸린 민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고 밤새 기침을 해댔어요. 정숙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병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3일째 되는 날 민준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재석은 허리가 아파서 동행할 수 없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 보인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정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어. 어서 와야겠어.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오늘 수술하는데 절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자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도 오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영자야, 나는 정말 돌봄센터가 된 기분이야.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와. 친정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일에는 관심도 없어. 손자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도 안 온다니까. 영자는 정숙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정숙아, 이제 정말 참지 마.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며느리가 우습게 보는 거야. 한 번은 단호하게 말해야 해. 그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 큰 돈이 필요하다며 민호에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부모님의 건강검진비나 약값은 한 푼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재석이 당뇨약 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나 나가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는 친정에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시댁에는 30만 원. 약값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민호도 점점 아내의 행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친정일에만 매달리고 시댁을 완전히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아, 친정 어머니 돌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갔잖아. 수진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데 무슨 소리야? 시댁은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민준이 잘 돌봐주시는데 내가 왜 가야 해? 민호는 아내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어요. 결혼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어요. 수진은 민호에게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번에 사업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도와드려야 해. 민호는 망설였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 재석이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수진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니, 국민건강보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숙은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친정에는 억 단위 돈도 지원하면서 시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요. 드디어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3개월간의 간병 생활로 지친 수진이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민준이가 또다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감과 장염이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수진은 습관적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또 열이 나는데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복직 첫날이라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그동안 휴직했던 업무 인수인계도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수진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정말 아픈데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토하기까지 해요. 정숙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아픈 민준이만 몇 번을 맡아서 돌봤는데 건강할 때는 언제 한번 얼굴 보여준 적이 있었니? 수진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추석도 안 오고 아버지 칠순 생신도 안 오면서 내 친정일에는 3개월 동안 회사까지 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우리가 돌봄센터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친정일은 정말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급한 상황? 민준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장염에 걸렸을 때,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 급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때 누가 밤새 돌봤는지 기억하니? 우리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간병까지 했는데 건강할 때는 학원 간다, 친구 만난다, 회사 워크샵 간다며 오지도 않았잖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일을 해야 생활이 되니까요. 승진도 해야 하고요.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아픈 아이만 떠넘기고 내 친정일에는 3개월 동안 일도 팽개치고 달려가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내 친정에는 5천만 원, 1억까지 지원하면서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에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어? 재석도 전화기 너머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며느리야, 우리도 나이가 있어. 아픈 손자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우리 마음도 상해. 너는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 6년 동안 이해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민호도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한 번만 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에게도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민호야, 내 아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도 다 알잖아. 내가 아내 편만 들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재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야, 내 아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걸 언제까지 봐줄 거냐? 우리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다고. 수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서 심하게 아픈 민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회사에 급히 전화해서 복직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냈어요. 상사는 상당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과장님, 복직 첫날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인수인계도 받아야 하고 밀린 업무도 산더미인데요. 수지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승진은 글렀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며 보챘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 안 가요?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죽 끓여주고 이마도 닦아주는데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할머니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수지는 혼자서 민준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지옥 같았고 아이가 계속 보채며 울어서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독감과 장염이 함께 왔다며 입원을 권했어요. 탈수 증상도 있고 열이 너무 높아서 집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입원비며 간병비며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셨는데 혼자 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병용 의자는 딱딱하고 불편했고 민준이는 밤새 보채며 잠들지 못했어요. 수진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2시간마다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먹이고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이때 이웃집 영자 할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어제 민준이 많이 아팠다면서? 괜찮니? 너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영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룻밤만 세웠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이런 걸 해주셨잖아요. 영자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얘야, 깨달은 게 다행이야. 가족은 아플 때만 찾는 게 아니란다. 평소에 정을 쌓고 서로를 아껴야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숙이도 착한 사람이니까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었네요. 그때 민준이가 깨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수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5살 아이도 아는 당연한 도리를 자신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조언해 주었어요. 수진아,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어. 특히 가족은 더더욱 그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정숙이가 그동안 밤새가며 민준이 돌본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어. 수지는 민호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일을 했어요. 나는 승진이니 돈이니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었네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 내 편만 들고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 함께 사과드리자.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스러웠어요. 수지는 용기를 내어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니?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거든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서 민준이 돌봐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준이가 건강할 때도 자주 뵙고 부모님께 진짜 효도하겠어요.
정숙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워. 행동으로 보여줘. 그동안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수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꼭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부터 수진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진심으로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그 주 토요일, 아이와 함께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가 이제 막 나았는데도 오다니 정말 의외였거든요. 민준이가 이제 나았으니까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요리해도 될까요? 김치찌개 만드는 법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숙은 조금 당황했지만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지는 진심으로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김치는 언제 넣어야 해요? 대파는 이렇게 써는 게 맞나요? 정숙은 며느리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김치는 처음에 볶아줘야 맛이 깊어져.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야 해. 민준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장기를 두며 즐거워했어요. 할아버지, 저번에 아팠을 때 할머니가 밤새 돌봐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혼자 돌봐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재석은 손자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많이 컸구나. 할머니 마음을 이제 알아주니까 말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는 맛이 좀 이상했지만 모두들 맛있다며 먹어줬습니다. 수진은 정숙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요리도 제대로 배워서 어머니 부담 덜어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정숙의 정기 건강검진에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시지 마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검진 결과도 함께 들어보고 싶어요. 정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 수지는 정숙 곁에서 세심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까요? 검사 힘드시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해하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셨잖아요. 만약에 뭔가 나와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다 치료돼요. 정숙은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행히 양호했지만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수지는 즉시 혈압약을 사드리고 앞으로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염분 섭취 줄이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셔야 해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함께 산책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민호와 상의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2박 3일 온천 여행을 기획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평소에 고생 많으셨으니까 푹 쉬세요. 온천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재석은 아들 부부의 효심에 감격했습니다. 이런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온천에서 정숙과 재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는 시부모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온천물 온도 괜찮으세요? 아버지, 무릎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주 이렇게 여행 가요. 정숙은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가 건강할 때도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을 찾았어요. 주말 아침부터 와서 함께 장도 보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 청소기 돌릴게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할게요. 정숙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요리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이는 법, 생선 조리는 법,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까지 배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미역은 언제 넣어야 하죠? 정숙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미역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어야 해.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지. 수지는 또한 시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혈압약은 떨어지지 않게 미리 챙겨드리고 재석의 당뇨 관리도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 혈당 체크하셨어요? 오늘 수치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석은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에 깊이 감동했어요. 명절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수지는 일주일 전부터 시댁에 와서 준비를 도왔어요. 어머니, 전 부치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숙은 며느리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하며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친정에도 변화를 주었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시댁 이야기를 하며 양쪽 부모님을 균형 있게 모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시댁에 너무 소홀했어요. 이제부터는 양쪽 다 잘 모실 거예요. 친정 어머니도 며느리가 옳은 일을 한다며 지지해 주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었어요. 승진보다는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회사에서 야근을 강요하면 단호히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상사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었어요. 재석이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어떻게 하지? 수진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었지만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버지. 119 부르시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수진은 회의를 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숙은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온 상태였어요. 수진은 밤새 병원에서 정숙을 돌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숙은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는 것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태어날 때 수지는 한 달간 회사를 쉬고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달 동안 모실게요. 회사는 휴직 낼 거예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정말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드디어 그 감동의 순간이 왔습니다. 3개월 후 민준이가 또 감기에 걸렸을 때였어요. 수지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돌볼게요. 그런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봐주는 게 좋을까요? 정숙은 며느리의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번에는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고 싶어 하는 것이었거든요.
수진아, 민준이 어서 데려와. 할머니가 함께 돌봐줄게. 우리가 함께하면 더 빨리 나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정숙과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대로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 정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민준이도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돌봐주니까 더 빨리 나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고마워요. 둘이 함께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수진과 정숙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진정한 모녀지간이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정숙은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진짜 딸 같아.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사람은 깨달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수진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승진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니라 평소에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정숙도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이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이었죠. 민준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진정한 화해와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